자, 여기에 나오는 사례가 생명현상 특징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잡아내란 얘기죠. 자, 어떤 섬에 사는 방울새가 있는데 이 방울새의 부리 두께에 대한 연구 자료래요. 가뭄전이지, 가뭄전. 가뭄전에는 방울새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작은 씨앗이 풍부했는데 갑자기 뭐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지. 환경이 바뀌었더니 작은 씨앗보다 뭐가 많아졌대요? 단단한 씨앗이 많아졌대요. 이랬지? 그랬더니 가뭄 전하고 가뭄 후를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 두께가 뭐하고 있어요? 부리의 평균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봐. 원래 다양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새들이 있었는데 일단 먹이의 구조가 바뀐 거잖아. 그럼 이 먹이를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게 부리 두께가 뭐할수록? 두꺼울수록. 이해됐지? 그래서 두꺼운 부리를 가진 놈의 생존율이 뭐해졌다는 얘기야? 높아졌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오케이? 그럼 가뭄이 찾아왔기 때문에 먹이 양은 뭐 했겠니? 먹이 양은 줄었겠지. 먹이 양은 줄고 그 다음에 먹이 중에서 단단한 씨앗이 많아졌지. 그러면 새 입장에서는 먹이 양이 줄었잖아. 그럼 전체 새 개체수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지. 그럼 새 개체수가 줄었고 그 중에서도 부리 두께가 뭐 할수록? 두꺼운 놈일수록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이해되냐? 그러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리의 평균 두께가 바뀐 거지. 그럼 대표적인 뭐로 빼라는 얘기야? 적응과 진화로 빼라는 얘기지. 그러면 적응과 진화 중에 정확히 뭐예요? 진화예요. 왜? 뭐에 대한 사례? 적자생존이잖아. 형질의 구조가 적합한 형질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졌단 말이야. 뭐야? 자, 연선택설에 대한 사례거든. 그래서 뭐로 빼야 돼? 진화로 빼야 돼. 너희들이 이건 잘 잡아요. 근데 이게 진화니 물어보는 애들이 헷갈리거든. 됐지? 자연선택설 진화로 빼야 돼요. 기출문제 보면서 매치를 잘 시키라고 그랬어요. 이제 밑줄 친 거야. 땅다람쥐가 체온을 37도로 유지하고 있대요. 대표적인 무슨 조절 사례? 체온 조절 사례니까 항상성이네 이게. 정확히 자극과 반응 중에서 항상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중에서. 그다음 날씨가 추워지고 먹이가 부족해지면 동굴에 가서 동면을 한대요. 이게 무슨 잠을 자는 거예요? 겨울잠을 자는 거거든.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뭐야? 그 추운 계절에 대한 무슨 일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무슨 습성을 바꾼 거예요? 생활 습성을 바꾼 거예요. 원래 활발히 생활하다가 겨울잠을 자는 거거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인 뭐의 사례를 보면 돼요? 적응과 진화의 사례를 보면 돼요. 그렇지? 추운 지역에 대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생활 습성을 바꿨기 때문에. 이해됐냐? 오케이? 다음은 거미가 거미줄을 이용해서 먹이를 잡는 과정. 이거 뭐 너무 쉬워서. 거미는 이 진동을 이용을 해서 먹이를 향해 다가간대요. 뭘까? 자극과 반응이에요. 그렇지? 이 사례에 대한 매치를 보라면 이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 자극과 반응의 사례를 고르라는 얘기잖아. 그럼 자극과 반응의 사례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나머지는 자극과 반응의 사례가 아닌 게 있다는 얘기지. 그것도 뭐 해야 돼? 잡아내야 돼. 이해됐지? 자, 볼게. 효모는 출합법으로 증식한대. 출합법 나왔네? 그럼 출합법은 뭘 강조하는 말이야? 무성생식. 이거는 그럼 뭘 강조하는 거구나? 생식과 유전에 대한 사례를 강조하는 말이만 보면 되는 거고. 장구벌레가 자라서 모기가 됐대요. 발생과 생장이지. 모기의 애벌레가 뭐예요? 장구벌레지? 그지? 자, 그 다음 콩은 저장된 녹말을 이용해서 발알을 한대요. 이 말이 중요한 거거든. 저장된 뭘 이용해서? 녹말을 이용해서 발하한대요. 발하의 뜻이 뭐니? 종자가 싹이 튼다는 얘기잖아. 싹이 튼다는 얘기는 종자에 무슨 분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포 분열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말은 세포 분열을 강조한 거야? 저장된 녹말을 이용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장된 녹말을 이용을 한 걸 지금 강조를 한 거거든 지금. 이걸로 인해서 뭐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세포 분열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봐. 세포가 분열하려면 기존의 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 물질을 미리 뭐 해야 돼?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러면 기존에 미리 무슨 합성이 일어나야 돼요? 물질 합성이 미리 일어나야 되거든. 그럼 대표적으로 체세포 분열 보잖아. 그럼 체세포 분열을 보면 기존의 세포가 DNA를 뭐 한 다음에? 복제를 한 다음에 나누는 거거든. 그럼 DNA를 복제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세포한테 줄 뭘 합성하는 거예요?
물질을 합성하는 거지. 그러면 DNA를 복제하는 것 자체가 DNA를 합성하는 거잖아. 그럼 DNA를 합성하려면 뉴클레오 타이드들을 뭐 해야 돼? 합성해야 되지. 그럼 뉴클레오 타이드들을 합성하려면 이거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 에너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이 에너지를 어디서 구해? 모든 생명체는 뭐의 분해 결과? ATP의 분해 결과를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거거든. 그럼 ATP를 다시 뭐 해야 돼? 합성해줘야 되겠네? 그럼 ATP는 어떻게 합성하니? 무슨 호흡? 세포. 세포호흡이 뭘 분해시켜서?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방출된 에너지를 ATP에다 실어내면 이 ATP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물질을 합성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물질 흐름 잡고 있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근데 이 생명체가 포도당이 부족해요. 그래서 미리 뭘 저장해 놓은 거야? 뭐를? 녹말을 저장해 놨단 말이야. 그럼 녹말 가지고 포도당을 보충해주면 포도당 가지고 무슨 호흡량을 늘리고 세포 호흡량을 늘리면 ATP를 많이 만들어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핵산들을 많이 복제할 수 있겠지. 그러면 세포 분해를 뭐 해요? 가능해지기 시작한다고. 이게 됐지? 그러면 녹말을 이용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호흡에 필요한? 세포 호흡에 필요한 이걸 많이 공급해 줬다는 얘기야. 이게 되니? 그럼 이거 자체를 무슨 대사로 보라는 얘기야? 물질 대사로 보라는 얘기죠. 그렇지? 이게 전부 다 무슨 대사야? 다 물질 대사잖아. 이게 됐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배치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은 무슨 대사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물질 대사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됐지? 그지? 만약 이 말이 빠졌어요. 콩이 발화한대요. 그럼 뭐예요? 발생과 생장이지. 그지? 그 다음 4번 볼게요. 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생명인 아들이 태어났대요. 부모가 가진 형질이 다음 세대 뭐하고 있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 뭐야? 생식과 유전이지. 특히 생식과 유전에서 뭘 강조하는 거야? 유전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됐지? 그래서 5번.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을 이동한대. 이게 바로 뭐야? 자극과 반응의 사례지. 됐지? 답은 5번인데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2, 3, 4가 어떤 생명현상 특징이 들어간지도 우리가 잡아주고 가야 된다는 얘기. 이해됐지?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 28번 볼게요. 자, 일단 내용 한번 읽어보면 토끼풀이 만드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이 독성 물질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됐지?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무슨 온도에서는? 낮은 온도에서는 자신의 세포를 손상시킨다고 그랬지? 그럼 독성 물질에 대해서 이 토끼풀이 살고 있는 곳에 온도에 따라서 이 독성 물질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고온 지역에 사는 토끼풀이 있고 그 다음에 저온 지역에 사는 토끼풀이 있으면 저온 지역에서는 이 형질이 오히려 뭐하다는 얘기야? 적합하다는 얘기지. 이게 말고 내 입장에서는 장애가 된다는 얘기야. 얘는 어디에 서식해야 돼? 여기에 서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 동쪽으로 가면 온도가 낮아진대요. 유럽 지역에 있으면 여기가 동쪽이고 얘가 서쪽이라 가정하게 되면 토끼풀이 개체수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어디 쪽에 있어요? 서쪽이겠지.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 형질 자체가 생존율이 낮게 하는 즉 부적합한 형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체수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에 따른 생존율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뭐로 보면 돼요? 적응과 진화로 보면 되지. 그지? 1번 볼게요. 자, 효모는 출합법 나오면 뭐예요? 생식과 유전을 뜻하는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 잎이 가시로 변한 현상이 바로 적응과 진화의 사례죠. 3번 생명이 아들에게도 나타났대요. 형들이 다음 세계로 이동했으니까 생식과 유전 중에서 유전으로 보면 되는 거고. 자, 반딧불이는 체내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을 낸다고 그랬는데 이때 화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빛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너지 내용이 나오면 항상 물질 대사를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민들레가 종자가 발화했대요. 발화해가지고 뿌리, 줄기, 잎을 가진 개체가 됐대요. 뭐예요? 발생과 생장을 의미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29번 볼게요. 자, 그림은 생물체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특성 중 하나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 현재 생물체가 나오고 여기에 조절 기관계 보이냐? 기관계? 기관계는 동물이 가져 식물이 가져? 동물이 갖지 기관계는. 식물은 기관계가 없지. 그럼 이 생물체는 누구란 얘기야 지금? 동물이란 얘기야. 동물. 됐지? 그럼 어떤 기관계를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외부의 환경 변화는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는데 내부는 상대적으로 변화를 굉장히 적다는 얘기지. 이걸 누가 조절한다는 게 지금? 얘가 조절한다는 얘기지. 그럼 이 기관계는 무슨 계하고? 신경계하고 무슨 계를 통한? 뇌 분비기를 통한 외부 자극을 통해서 이런 반응을 유도하는 거죠. 그지? 그럼 큰 틀로 보면 뭐예요? 자극과 반응인데 이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자극과 반응 중에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성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체내 변화율을 외부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즉 변화율을 최소화시키려는 현상이니까. 그럼 항상성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1번 볼게요. 녹색 식물이 광합성한데요. 광합성 나오니까 당연히 물질 대사지. 자, 동백나무는 꽃이 피고 종자를 맺는데 이거 애들도 해석 못하더라고. 꽃이 피고 종자를 피웠대요. 이건 뭘까? 생식과 유전이지. 종자가 발화해서 개체가 된 게 아니에요. 꽃을 통해서 종자를 만든 과정까지 보여준 거잖아. 그럼 꽃은 대표적인 식물의 무슨 기관이에요? 생식기관이지. 그럼 여기서 감수 분열해가지고 무슨 세포 만들어요? 생식세포 만들어가지고 무슨 난 만든 다음에 수정란 만든 다음에 수정란이 분열해가지고 뭐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종자까지. 그래서 이 앞의 과정까지 연결시키면 발생과 생장이 아니라 뭐예요? 생식과 유전인지 수정란부터 설명하면 뭐가 되는 거고? 발생과 생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발생과 생장보다는 생식과 유전으로 빼줘야 된다는 얘기. 됐지?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항생제에 살아남는 박테리아가 생겼대요. 대표적인 적응과 진화인데 특히 뭐에 가까워? 진화에 가까운 사례죠. 4번 수박을 많이 먹으면 오줌을 자주 넣는데요. 이게 바로 항상성이죠. 항상성 중에서 특히 체내에 있는 무슨 합을 조절하는 과정? 그렇지. 삼투압을 조절하는 과정이므로 이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5번 또 나왔네. 생명이나 생명이라도 나왔다 이게. 유전이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9번 가볼게요. 아니 30번. 자, 땅에서 자라던 쇠기나물이 홍수가 난 후 생긴 물 웅덩이 속에서 자랐대요. 원래 땅에서 자라던 놈이 갑자기 어디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지금? 물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이놈들의 뭐가 바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뀌었잖아. 잎을 접어버렸지. 잎을 접어버렸어. 그렇지? 뭐의 구조를 변화시켰네? 잎의 구조를 변화시켰지.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신체 구조를 변화시켰네. 왜? 이 환경에서 무슨 율을 높이기 위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니까 뭐예요? 적응과 진화의 사례지. 반대로 물속에서 자라다가 다시 물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땅에서 자라는 현상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잎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럼 1번 볼게요. 자, 메뚜기는 변태와 탈피를 하면서 성충이 된대요. 이건 뭘까? 발생과 생장. 이게 메뚜기라는 개체가 되는 과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발생과 생장이고. 2번 볼게요. 효모가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성한대요. 물질 대사 중에서 뭘 설명하는 거야 지금? 세포. 호흡이죠. 세포. 세포호흡이니까 물질 대사를 보면 되는 거고. 부착형 깃불의 부모 사이에서 부착형 깃불의 자녀가 태어났대요. 부모의 형질이 그대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유전이제. 그 다음에 호주에는 다른 대륙에 없는 캥거루나 오리, 너구리가 살고 있대요. 적응과 진화지. 그지? 그럼 이거는 뭐에 가까운? 진화에 가까운 대표적인 자연 선택설에 대한 사용이 그랬고. 5번 볼게요. 자, 평지에서 홀로 자란 소나무의 가지는 숲속에서 자란 것보다 넓게 퍼진대요. 소나무인데 환경에 따라서 가지의 구조를 바꾼 거잖아. 뭐로 보면 돼요? 적응과 진화지. 그럼 전가지는 또 2개 또 나왔네. 그럼 이것과 가장 유사한 걸 설명하는 게 4번이 5번이? 5번인데 5번. 됐지? 얘는 분명히 같은 개체인데 같은 개체 또는 같은 종인데 환경에 따라서 신체 구조를 변화시킨 현상이 바로 5번이기 때문에 이것과 가장 적절하다는 얘기지. 만약에 5번 사례가 없으면 몇 번을 골라야 돼? 4번을 골라야 된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자, 생수에 미생물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대요. 그럼 실험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법이라는 얘기예요? 연역법이라는 얘기죠. 그럼 연역법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뭐가 있을 것이고 가설이 있을 것이고. 그럼 가설에 대한 무슨 변인가? 조작 변인과 그 다음에 종속 변이 있겠지. 그러면 이들의 관계를 지금 실험을 통해 증명한 건데 첫 번째 줄을 보면 실험의 목적이 나와 있긴 한데 가설을 정확하게 주지는 않았어요. 그럼 미생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한 거는 무슨 변인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종속 변이만 보여주고 있지. 뭐가 존재하는지, 미생물이 존재하는지, 존재 여부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실험 내용을 보면서 밑에를 보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기가 막힌 거 물어봤는데 실험에서 뭐 하고 있는? 전제하고 있는. 즉 이 실험에서 무슨 조건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전제 조건을 찾아서 이 전제 조건이 생명 현상 특징 중에 어느 특징을 표현하는 내용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전제 조건도 찾아야 되고 이에 대한 생명상 특징 중에서 어느 것과 가장 가까운 사례인지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제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또는 실험을 위해서 미리 가정하고 가는, 미리 깔고 가는 내용을 우리가 전제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됐지? 그러면 여기 실험상에서 우리 역시 조작변이가 종속변이를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지난번에 전제 조건을 찾는 방법 설명을 했지. 가설 세워놓고 실제 실험을 했을 때 실험에서 조작변이가 종속변인에 대한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 이 다른 내용 누가 알고 있는 사실을? 실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그랬지? 그 내용 찾아내면 돼요. 일단 가 실험 내용 볼게. 생수가 있는데 생수 이렇게 해서 생수를 넣었어요. 생수에 미생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포도당을 넣어줬대요. 왜 넣어줬을까? 그거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무슨 호흡을 해야 돼? 세포를 해야 되고, 세포호흡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 그래? 포도당이라 그래. 됐지? 그럼 이 안에 뭐가 존재하나 한번 가정을 해볼 거냐면 미생물이 존재한다라고 내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놓고 이거를 이제 뭘 시켜버렸대요? 밀봉시켰대요. 밀봉을 시켰다는 얘기는 물하고 대기 사이에서 뭐의 이동을 전부 다 차단시켜버린 거냐면 기체 이동을 전부 다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생긴 기체도 나가는 걸 막아버리는 거고,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기체도 뭐 한 거예요?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죠? 그죠? 자, 그래 놓고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이 실험에서 뭘 측정을 하고 있냐? 영존 산소량을 측정을 하고 있지. 영존이란 얘기는 여기에 현재 녹아있는 산소량을 측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물속에 녹아있는 현재 산소량. 이게 됐지? 그지? 그러면 이 실험 과정에서 쓰고 있는 종속변이는 뭐예요? 뭐의 변화야? 영존, 산소량의 변화를 주고 있는 거지. 그럼 실험자는 이미 뭘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미생물이 존재하면 뭐? 영존 산소량이 변할 것이라는 걸 이 실험자는 이미 갈고 갔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럼 우리가 배운 내용을 보면 이놈이 살아가려면 세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뭘 끌어와야 되겠어요? 포도당 끌어와야 되겠지? 그럼 포도당 끌어와서 이놈을 완전 분해시키려면 어떤 기체가 필요하지? 얘가 이거 완전 분해시키려면 어떤 기체가 필요하냐고. 소가 필요하잖아. 그럼 물속에 녹아있는 뭐가 존재한다면 산소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실험 전에 이 산소량을 미리 측정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산소량이니까? 영존 산소량이니까. 그럼 이놈이 포도당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뭘 끌어갈 거란 얘기야? 산소를 끌어가서 얘를 분해시키면 뭐가 발생해? 이산화탄소가 물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뭐의 양 줄 거란 얘기야? 산소량 줄 거란 얘기지. 그러면 산소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이걸 이용하는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미생물이 존재할 거란 얘기야. 이게 됐지? 이 사실을 실험자는 이미 뭐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다고. 그럼 실험자는 이미 무슨 호흡에 대한 개념을? 세포호흡에 대한 개념을 이미 알고 갔다는 얘기죠. 이걸 그래서 세포호흡을 가지고 세포호흡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가지고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전제 조건은 무슨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으면 세포호흡에 대한 현상이 생기면 여기 안에 무슨 물이 존재할 거라는 거, 미생물이 존재할 거라는 거 이미 알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랬지? 그럼 결국 전제하고 있는 생명현상 특징 결국 세포호흡이잖아. 그럼 세포호흡은 생명현상 특징이 뭐가 되는 거야? 물질의사 되는 거야. 물질의사. 됐지? 세포 호흡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한번 골라보라는 얘기예요. 됐니? 자, 그 다음에 32번 볼게요.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무슨 세포래? 신경세포래요. 신경세포한테 뭘 빵 줬더니, 전기 충격을 빵 줬더니 끝에서 뭐가 분비되고 있대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있대요. 자극을 주기 전에는 아세틸콜린 전혀 분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걸 주니까 이게 분비됐네? 뭘 설명하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에 대한 사례예요. 그럼 내용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1번, 인류가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출현했대요. 이거 뭐예요? 적응과 진화인데 특히 뭐예요? 진화죠, 진화. 빛을 비추었더니 집신벌레가 빛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대요. 이거 뭐니? 이게 자극과 반응이죠. 엄청 2번 되는 거고. 3번 볼게요. 대장균의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했대요. 아밀레이스는 3단원에 배우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효소를 이용해서 녹말을 뭐하고 있어요? 분해하고 있으니까 효소를 이용한 분해 과정이므로 물질 대사를 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4번 볼게요. 심해어류에 시각이 퇴화되어 있대요. 적응과 진화죠. 얘는 시각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심해는 뭐가 없으니까 빛이 없거든. 그지? 자, 그 다음에 효모가 유성생식으로 분열했대요. 생식 맞죠? 그냥 말 그대로 생식과 유전을 보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33번 볼게요.
자, 다음은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한 A를 표현한 거예요. A를. 자, 첫 번째 사례를 볼게요. 일단 두 번째부터 볼게. 겨울에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근육을 떨어서 뭘 발생시킨대요? 열을 발생시킨대요. 실제 이 내용은 몇 단원 때 다루는 내용이냐면 전부 다 3단원에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원 통합적 내용이 나오게 되면 3단원에 대한 내용을 1단원에 끌어와서 문제가 화가 나와요. 그렇지? 너희들 이제 중간고사는 1단원만 다루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주지는 않을 거예요. 알았지? 3단원 내용이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조절에 대한 사례냐면 체온 조절에 대한 사례. 체온 조절. 그럼 체온 조절은 뭐예요? 자극과 반응 중에서 뭐예요? 항상성을 의미하는 거죠. 항상성.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볼게요. 그럼 운동할 때 증가한 심장 박동수는 휴식을 취하면 정상으로 되돌아온대요. 심장 박동수가 상황에 따라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잖아. 운동을 해서 쉬고 있었더니 심장 박동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뭘로 해석하면 될까? 자극과 반응으로 보면 돼요. 됐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자극과 반응을 포함한 무슨 성까지 사례? 항상성까지 사례를 한번 골라주라 버리는 게. 그러면 큰 틀로는 자극과 반응 사례를 골라주면 되는 거고. 됐지? 1번 볼게요. 자, 올챙이는 자라서 개구리가 된대요. 이거 보니? 발생과 생장애. 집신벌레가 분열법 나왔네? 생식과 유전이제, 그지? 자, 생명 또 나왔네. 이거 뭐예요? 유전, 생식과 유전. 그 다음에 식물은 엽록체에서 비대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한대요. 이게 무슨 성이에요? 광합성이니까 뭐예요? 물질 대사가 되는 거지. 정답 몇 번이야? 5번 되는 거지. 그지? 5번에서 뭐에 대한 내용 나왔어요? 혈당량 내용 나왔잖아. 그럼 이거는 혈당량 조절 과정이니까 자극과 반응 중에서 무슨 성으로 보면 돼요? 항상성이니까 이 내용과 가장 일치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치? 자,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생명현상의 특성과 유사한 예를 골라보래요. 그럼 실험에서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실험에서 얻고자 하는, 즉 결론이나 뭘 찾아서, 가설을 찾아서 이 내용이 생명현상 특징 중에 어느 것과 가장 유사한 사례인지를 한번 골라보라는 얘기예요. 됐지? 실험 내용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법으로 보면 돼요? 연역법으로 보면 되지. 그렇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가야 할 기본 배경 지식이 있는데, 여기 효모가 나와요. 효모. 이 효모랑 효소랑 헷갈리면 안 돼. 그렇지? 효모는 생명체예요. 효모는 생명체, 단세포 생명체고, 그럼 효모라는 생명체가 있으면 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로 구성된 무슨 말을 갖고 있어요? 세포말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럼 효모 자체가 생명 활동하려면 당연히 이 안에서 무슨 대사가 일어나야 돼?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촉매인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효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효소랑 효모는 헷갈리지 마. 효모는 생명체고 효소는 그 생명체 가지고 있는 효소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석회수 배웠을 거예요. 석회수 배웠니? 석회수는 뭘 확인하는 데 쓰는 물질이지? 이산화탄소. 그래서 석회수가 있으면 석회수에 누가 껴 들어가요? 이산화탄소가 껴 들어가면 석회수가 어떻게 돼? 뿌옇게 흐려지지. 그래서 석회수의 역할 뭘 확인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을 이해하려면 이 석회수에 대한 기능은 이미 알고 있어야 돼, 너희들이. 이해됐지? 됐니? 이렇게. 자, 그러면 실험 과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병 A하고 병 B가 있대요. 이제 그림 그려주면 병 A하고 병 B가 이렇게 있고, 그렇지? 여기다가 똑같이 뭘 집어넣었어요? 중류수를 집어넣었지? 그 다음에 둘 다 뭘 넣어줬니? 효모를 넣어줬어요. 효모. 생명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A에는 그냥 중류수인데 여기다가는 뭘 넣어줬어요? 포도당을 넣었지. 포도당. 여기는 포도당이 있고 여기는 그런 포도당이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실험에서 뭘 조작하고 있지? 포도당을 조작하고 있지. 됐지? 그 다음에 실험 결과 뭘 측정을 했어요? A와 B의 뭐의 변화? 온도의 변화를 측정을 했지. 그러면 이 실험에서 이게 무슨 변이 된다는 얘기야? 종속변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그 다음에 나만 또 뭘 측정했어요? 나에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는지를 또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속변이 지금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지금 2개 나오는 거예요. 지금 2가지 지금 동시에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해됐지? 그럼 A하고 B를 보니까 원래 이거 밀폐시켜가지고 여기다 관 연결한 다음에 위에다가 무슨 수 연결시킨 거예요? 석회수 연결시킨 거지. 간단하게 이렇게
석회수. 됐죠? 근데 여기서만 여기가 나지. 나가 어떤 거야? 그림이 하나 더 있니? 괜히 그렸네. 어쨌든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효모가 생명활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포도당이 필요하잖아. 근데 얘는 포도당이 전혀 없거든. 그럼 얘는 아예 세포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그럼 얘는 뭘 끌어다가? 포도당을 끌어다가 이걸 완전 분해시키면 그 상태에서 기체로 뭐가 날아나오겠어요? 이산화탄소가 날아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때 세포 결과니까 포도당 속에 들어가 있는 화학 에너지 일부는 이 안에서 어디다가 저장했을 것이고, ATP 일부는 뭘로 빠져나가겠어요? 열로 빠져나가겠지. 그럼 이 열 때문에 여기 온도가 뭐 할 거란 얘기예요? 올라갈 거란 얘기지. 여기는 세포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발생하지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 변화가 전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올라와서 석회수랑 만나면 얘가 뭐 어떻게 돼요? 뿌옇게 흐려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온도 변화와 석회수의 뿌옇게 흐려지는 정도를 통해서 B에서 무슨 호흡이 일어나고 있구나, 세포 호흡이 일어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지? 네. 이해됐니? 그럼 이 실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효모는 뭘 이용을 해서?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무슨 호흡을 한다는 얘기야? 세포 호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것이 이 실험에서 알고 싶은 결과가 되는 거, 어떤 결론이 되는 거니까. 그럼 실험에서 할 수 있는 생명상 특성은 결국 무슨 호흡에 대한 내용이야? 세포 호흡에 대한 내용이지. 그럼 세포 호흡은 무슨 대사야? 물질 대사잖아. 물질 대사 골라도 되는 얘기잖아. 1번 박쥐는 주로 밤에 활동한대. 뭘까? 적응과 진화요. 밤에 활동하도록 적응됐다는 얘기죠. 자, 어머니가 또 나왔네. 이거 봐요. 이거 유전이제. 미모사의 잎은 손을 대면 오므라든데 이게 대표적인 식물의 자극과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됐지? 선인장에 가신 잎이 변형된 거래. 이게 적응과 진화가 되는 거고, 벼가 식물인 건 알지? 그지? 비대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 합성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광합성이지. 이게 무슨 대사? 물질 대사.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되겠지. 되니? 그지? 자, 그 다음에 35번 볼게요. 자, 식충식물인 끈끈이 주걱에 대한 설명인데 밑줄 친 거에 대한 생명상 특성을 골라주래요. 바로 나오잖아. 효소에 의해서 뭘 했대? 벌레를 소화시켰대. 그렇지? 효소에 의한 분해 과정이네. 뭐예요? 물질대사제. 물질대사 골라주면 되니까 1번 효모가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었대. 이게 바로 물질대사제, 세포비니까. 그럼 2번 볼게요. 장구벌레는 번데기 시기를 거쳐 모기가 되었대요. 발생과 생장이제. 자, 파리지옥의 잎에 벌레가 앉으면 잎이 접힌대요. 자극과 반응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랬고, 부착형 기풀 또 나왔네? 유전이에요. 됐지? 그 다음에 5번 핀치새는 서식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의 부리를 갖게 되었대요. 적응과 진화인데 자연 선택설에 대한 사례니까 진화에 가까운 사례다 보면 되겠지. 자, 36번 볼게요. 36번도 의외로 많이 틀리더라고. 이거를 이해하려면 역시 한 가지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너희들 세포의 구조 배웠지? 세포의 분류 배웠을 것이고, 세포의 분류를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를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로 분류할 수 있지. 됐지? 원핵세포는 뭘 갖는 거야? 뭘 안 갖는 거야? 핵막이 없지. 얘는 핵막 갖는 거고, 지구가 최초로 형성됐고 최초의 지구에 등장한 생명체는 현재 누구로 보냐면 원핵세포로 보지. 그지? 원핵세포는 단세포예요. 원핵세포들이 전부 다 뭐의 종류들이에요? 세균들이지. 세균들이 전부 다 원핵세포예요. 됐지? 그 다음에 이 원핵세포가 이제 지구에서 살아가다가 이놈들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무슨 세포로 발전했을 것이라 설명을 하냐면 진핵세포로 발전했을 거라 설명을 하는 게 현재 이루어지는 진화설이에요. 진화되는 거야. 됐지? 그럼 진핵세포가 최초로 만들어지잖아. 그럼 진핵세포가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면 처음부터 다세포 나왔겠니? 단세포 나왔겠니? 단세포가 나왔겠지. 그렇지? 그럼 단세포성 진핵세포를 뭐라 부르냐면 원생생물이라 불러요. 원생생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원생생물이 바로 아메바, 집신벌레들이에요. 여기 뭐 나왔어? 집신벌레 나왔지? 그럼 집신벌레는 뭐의 종류예요? 단세포성 진핵세포인 원생생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되냐? 그럼 이 단세포성 원생생물들이 다양한 환경을 만나면서 세포 하나로 살아가기에는 생존율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세포들끼리 뭐 하기 시작을 해? 뭉치기 시작을 해. 그래서 무슨 화가 되기 시작을 해? 다세포가 되기 시작을 하지. 그럼 이 과정에서 다세포가 되려면 그냥 뭉치는 게 아니라 세포들마다 기능을 나눠주재. 그럼 훨씬 더 뭐예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기관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개체가 만들어지는 다세포 생명체로 발전한 거예요 지금. 이해됐지? 그지? 그럼 다세포 생명체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가 우리 인간과 같은 뭐가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그다음 뭐가 있어요? 식물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균류가 있어요. 균류하면 또 뭐랑 헷갈려요? 세균은 원핵세포야. 균류는 뭐예요? 진핵세포, 다세포야. 알았지? 그럼 균류는 너희들에게 뭐를 하냐면 이것들이 곰팡이하고 뭐 종류냐면 버섯 종류. 그래서 1단원에서는 주로 우리가 이걸 다루는 거고. 이해되냐? 그럼 결과적으로 진화 과정을 통해 되면 현재 여기가 사람이니까 사람은 동물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동물은 다세포 진핵세포인데 이거는 결국 뭐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화된 결과가 되는 거지. 이해되냐? 그렇지? 그럼 봐. 그럼 생물들이 진화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는 다양한 환경을 만나면서 다양한 형질들을 갖게 됐을 것이고 그 다양한 형질들이 주어진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 계속 모여 있을 거라는 얘기야. 살아남아서 현재 애들이 등장한 거잖아. 그래서 생물의 종이 다양해진 거고. 근데 이때 당시에 쓰고 있는 형질이 모든 환경에 적합하다라면 그 형질은 중간에 사라질 이유가 없지. 그러면 형질은 그대로 뭐 할 거라는 게? 유지가 될 거란 얘기지. 그걸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유전 정보를 쓰고 있는 건 다 뭐예요? DNA지. 얘도 DNA, 얘도 DNA, 얘도 DNA, 얘도 DNA, 얘도 DNA. 왜 생명체들이 유전 정보의 화학 물질을 바꾸지 않았냐 이거야. 이제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면서 가장 뭐해서 그래? 효율적이라 그래. 모든 환경에 가장 적합해서 이걸 그대로 유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 집신벌레가 가지고 있는 섬모, 털이 있는데 이 털의 구조하고 우리 사람의 호흡기관에도 뭐가 있는데 섬모, 털이 있는데 이 섬모의 구조가 완벽히 뭐가 돼요? 일치해야 돼요. 그럼 이 형질은 중간에 절대 뭐하지 않았어?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 과정 자체는 이걸 설명하는 거는 과거 우리의 조상이었던 생명체들과 현재 진화 과정에서 후반에 만들어진 생명체들의 구조가 서로 일치하는 게 있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뭘 설명하는 사례냐면 적응과 진화를 설명하는 사례. 그렇지? 특히 뭐 진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지? 이것도 대표적인 자연 선택설이지. 과거에 유리한 형질은 계속 유지해 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이제 1번 볼게요. 생명체는 생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데요. 에너지 내용 나온 뭐예요? 물질대사야. 그 다음에 생명체의 다양성과 유사성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지? 진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지. 생물이 다양해진 것, 그 다음에 생물들, 과거 생명체, 현재 생명체들의 형질이 비슷해진 것 자체를 전부 다 진화의 개념을 설명하겠다는 얘기지. 됐지? 정답 몇 번이야? 2번 되는 거지, 그지? 나머지는 그냥 뭐 읽어보면 되보시고. 자, 그 다음에 37번 볼게요. 이거는 뭐 간단하지? HIV라는 뭐가 있대요? 바이러스가 있대요. 이 바이러스가 어떤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이 약물에 대해서 뭘 갖기 시작을 했대요? 저항성 갖기 시작했대요. 뭐야? 적응과 진화 중에서 특히 뭐로 빼야 돼? 화로 빼야 돼. 진화. 됐지? 자, 그 다음에 38번 볼게요. 자, 두 식물의 특성을 설명한 건데 오케이. 자, 수생식물은 통기 조직이 있어서 잎이 물 위에 뜨고 있고 염생식물은 염류를 분비하는 셈이 있어서 여기 봐. 염분이 풍부한 땅에 살 수 있대요. 수생식물은 그래서 어디에 살 수 있는 거야? 말 그대로? 물에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물이라는 환경과 이 염분이 풍부한 환경에서 애들이 나름대로 무슨 율을 높이기 위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차이를 설명한 거지. 뭘 설명한 거야? 적응과 진화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됐지? 쭉 내용 보면 몇 번이 정답이야? 2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이것도 물질대사 흐름편에서 이미 다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물질 흐름편에서. 자, 볼게.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했대요. 음식물은 기존의 생명체를 구성했던 말 그대로 세포 덩어리죠? 네. 세포 덩어리예요. 이 안에는 이 세포를 구성했던 다양한 무슨 물들이 들어가 있겠어요? 유기물들이 들어갔고 이 유기물을 이 사람이 취하게 한 거지. 그치? 그럼 이 유기물을 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어디 속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세포 속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세포막을 잘 들어갈 수가 없잖아. 특히 고분자들은. 그래서 유기물을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놈을 뭘 시킨다는 얘기야? 소화시킨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소화 과정이에요. 됐지? 그러면 그래서 양분을 얻었다는 얘기는 소화된 이 산물을 세포 안으로 뭐 시켰다는 얘기야? 흡수시켰다는 얘기야. 됐지? 대표적인 소화 과정 표현하는 거니까 무슨 대사 이게? 물질대사죠, 물질대사. 됐지? 자, 그 다음 이 사람이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얻었대요? 양분에서 얻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운동하려면 이 사람이 무슨 세포가 움직여야 돼요?
근육세포가 움직여야 되잖아. 그럼 근육세포도 당연히 이 양분 갖고 있겠지. 이 양분 대표적으로 무슨 당 생각하면 돼요? 포도당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근육세포가 움직이려면 에너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포도당을 무슨 호흡시켜야 돼요? 세포호흡시켜서 에너지 꺼내가지고 이 에너지 어디다 실은 다음에 ATP에다 실은 다음에 ATP가 다시 분해돼가지고 이 에너지가 근육 활동하는 데 이용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뽑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무슨 호흡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포 호흡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역시 무슨 대사를 표현하면 돼요? 물질 대사로 표현하면 돼요. 됐지? 이 큰 흐름은 3단원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 때문에 그때 한번 흐름을 잡을 텐데 어쨌든 이 그림에서 요구하는 거는 무슨 대사를 표현하는 거다? 물질 대사. 그럼 기억 볼게요. 구더기는 파리의 알에서 생긴대요. 이거 볼까? 발생과 생장이에요. 됐지? 어디서? 알이잖아. 이 알이 뭐예요? 수정란이에요. 수정란에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구더기가 만들어진 거죠. 됐지? 발생과 생장이에요. 니은 볼게. 어떤 세균은 우유를 상하게 했대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부, 폐, 무슨 호흡? 무산소. 무산소 무슨 호흡이니까? 세포호흡이니까 이거 무슨 대사래요? 물질 대사사를 보면 되는 거지. 그럼 니은이 대표적인 물질 대사를 맞는 거고. 자, 신맛이 나는 레몬 사진만 보고도 입안에 침이 고였대. 이거는 자극과 반응이죠. 그다음 식물은 비대에너지로 화학이온을 전하시는 광합성이니까 역시 물질 대사. 그럼 물질 대사 해당되는 게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40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괜찮은 문제 중 하나죠. 자, 다음은 가상의 청소용 로봇에 대한 설명인데 이 로봇이 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생명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뭐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생명체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생명체로 인정받으려면 생명현상 특징 몇 가지를 만족해야 돼? 6가지 전부 다 만족해야 되지. 첫 번째 뭐로 구성돼야 돼? 세포로 구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 그 다음에 항상성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 발생과 생장 가능해야 되고, 생식과 유전 가능해야 되고, 적응과 진화가 가능해야 돼. 그러면 로봇이 생명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6가지를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말 그대로 몇 개만 지금 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를 완벽한 생명체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현상이 그럼 생명상의 특징으로 따지면 어떤 생명상 특징과 가장 가깝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봐. 첫 번째가 스스로 방해 크기를 측정하고 문턱이나 계단 등 장애물을 피해가며 청소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이거지. 자극과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자극과 반응. 됐지? 자, 그 다음에 각설탕을 넣어주면 그것을 분해시켜가지고 이때 나오는 에너지로 연료 전지를 충전해서 움직인대요. 에너지 뽑아 쓰는 거니까 무슨 대사? 물질 대사. 그래서 로봇이 이거를 만족하기 때문에 생명현상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뭘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를 만족하지 않지. 세포가 아니지. 그 다음 항상성 할 수 없고, 그 다음 발생과 생장 불가능하고, 생식과 유전 불가능하고, 적응과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이 가지지 않는 생명현상의 특성의 사례를 고르라는 얘기는 이것 빼고 나머지 사례를 골라주라는 얘기예요. 됐지? 네, 괜찮은 문제라는 얘기지. 그럼 새가 총소리에 놀라 날아가는 현상이래요. 이건 뭐예요? 자극과 반응인데 로봇 하잖아. 이게 대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짝짓기를 마친 메뚜기가 알을 낳았대요. 생식과 유전이에요. 짝짓기는 서로 간의 생식세포를 만나게 해주는 활동이죠. 수정란을 만들어서 알을 만든 거니까. 됐으니까 유전. 그럼 이 로봇은 이거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럼 이제 니은이 해당된다는 얘기죠. 됐지? 로봇이 생식과 유전하면 기가 막히겠지, 그지? 로봇 하나 사면 끝난 거 아니야. 2개 사야 되겠구나. 암수를 사야 되겠구나. 알까 사고 안 사는 거 아니야. 자, 디귿 볼게요. 자,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얻는데요. 물질 대사지. 로봇도 이가 유사한 현상 하니까 로봇에 해당되지 않는 생명 현상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보기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됐지? 자, 그 다음에 41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서 공통으로 추론할 수 있는 생명 현상과 가장 유사한 예를 한번 골라보래요. 단풍나무 종자가 있는데 이 종자가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대요. 그럼 이 종자는 뭘 타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람을 타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됐지? 그 다음에 어떤 참나무는 위쪽 잎하고 아래쪽, 참나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위쪽 잎하고 아래쪽 잎의 구조가 뭐가 되냐지.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지. 같은 나무 안에 있는데.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잎의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놈들이 이 구역에서 무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니까 두 가지를 표현하는 개념이 전부 다 뭐로 빼면 돼요? 적응과 진화로 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어떤 효모는 발효를 통해 에탄올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발효가 뭐니?
무, 산, 소, 호흡. 대표적인 세포호흡 사례니까 이거 무슨 호흡이라는 얘기? 세포호흡이니까 무슨 대사? 물질대사. 됐지? 참고로 발효 과정은 3단원 때 자세히 배워요. 그 다음 2번. 대장균은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를 만든다. 이것도 무슨 호흡이야? 세포 호흡이지? 무슨 대사? 물질대사. 개구리의 긴 혀는 곤충을 잡아먹기에 알맞대요. 적응과 진화제. 자, 그 다음에 식물 종자가 발화해서 뿌리, 줄기, 잎으로 분화할 때 이거는 발생과 생장일 때. 자, 5번. 운동할 때 증가한 심장 박동수가 휴식을 취하면 정상으로 되돌아온대. 자극과 반응의 사료를 봐야 돼요. 그렇지? 나중에 심장의 박동수가 조절되는 원리는 주로 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거든. 그럼 신경계는 역할이 자극에서부터 뭘 일으키는 거야?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극과 반응의 사례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해. 이해되니? 됐지? 자, 그 다음에 42번 볼게요. 이것도 뭐 기가 막힌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 여기에 대한 원리를 물어본 게 아니거든. 여기서 핵심을 잡아내주냐 물어본 거예요. 자, 다음은 물에 사는 새의 다리에 있는 동맥과 정맥에서 나타나는 혈액순환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새의 다리. 됐지? 자, 일단 새의 다리가 가늘고 길어서 열의 손실이 크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 동맥과 정맥이 매우 근접해 있대요. 뭐의 손실을 줄이려는 거예요? 열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됐지? 무슨 조절을 위한 뭐예요? 체온 조절. 그렇지? 체온 조절. 됐지? 역시 3단원에서 좀 배경식이 필요한데 우리 동물들 같은 경우, 동물이나 우리 사람과 같은 경우는 동맥과 정맥이 근접해 있는 위치는 굉장히 드물어요. 동맥과 정맥은 보통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현재 내 피부를 보면 여기 혈관 보이지? 보이니? 이거 막 힘줄 막 이상한 짓거리 하더라고. 힘줄 아니야. 이거 혈관이에요. 이 피부 쪽에 있는 게 정맥이 정맥. 그건 저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동맥이 있어요. 보통 동맥과 정맥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놈은 특이하게 동맥과 정맥을 매우 근접하게 위치시켜놨대요. 이유가 뭐라고? 체온 조절을 위해서. 그러면 신체 내에서 혈관의 위치를 뭐 해준 거예요, 지금? 바꾼 거잖아. 구조적으로. 됐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체온 조절이 유지해져요. 이것으로 인해서 체온 조절이 유지되니까 이거는 또 뭐의 사료로 봐요? 적응과 진화의 사료로 봐야 돼요. 됐죠? 여러 개념이 섞여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내용 그냥 원리 설명한 거고 원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마지막도 중요하지. 그래서 이와 같은 뭘 가진 놈이 구조를 가진 놈이 무슨 물에서도 차가운 물에서도 잘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럼 차가운 물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무슨 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 생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적응과 진화. 그러면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체온 조절도 나왔고 적응과 진화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체온 조절 무슨 성에 대한 사례? 항상성에 대한 사례, 그 다음 적응과 진화에 대한 사례를 골라주면 되는데 전체적인 문장은 주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적응과 진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됐지?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항상성에 대한 자료가 나와버리잖아.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예 항상성이 아예 없어요. 됐지? 그럼 골라줄게요. 9 더하기는 8이 아래 생긴대요. 이거 뭐야? 아래에서 구더기 만들어졌다니까 뭐 발생과 생장이라고. 자, 갑자기 날아오는 공을 보고 눈을 감았대요? 자극과 반응이죠. 개구리는 투명한 눈꺼풀이 있어가지고 물속에서 활동하기 알맞대요. 이게 적응과 진화제. 그럼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 흡수돼서 산소 방출되니까 이거는 광합성이니까 뭐예요? 물질대사.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담배잎에 붙였더니 잎에서 다량의 바이러스가 발견됐대요. 이거는 바이러스 때 배우겠지만 바이러스의 개체 수가 뭐 있다는 얘기야? 늘어났다는 얘기야. 그럼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자신과 똑같은 종을 뭐 하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생식과 유전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바이러스 때 아마 다룰 것이고 여기서 적응과 진화에 대한 사례가 정답일 거냐? 3번이 된다는 얘기야. 됐니? 이제? 자, 그 다음에 43번 볼게요. 여기는 뭐 자료에 다 주고 물어봤으니까 바로 문제 풀면 돼요. 자, 오케이. 자, 물질 대사를 이와랑 뭐로 나눴대요? 메인은 뭐예요? 동화지, 동화. 동화는 저분자를 가지고 고분자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과정이지. 이와는 고분자가 뭐가 되면서 저분자가 되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A 작용이라 할 때는 에너지가 뭐 돼야 돼요? 흡수가 일어나야 되지. 개구리가 알을 낳았대요. 개구리가 알을 낳았대. 이거 뭐예요? 생식과 유전이에요. 알에서 개구리가 낳았다가 아니야. 개구리가 알을 낳았대요. 여기까지. 됐어? 생식과 유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생식과 유전이니까 생식과 유전은 지금 어디 들어가는 말이에요? 지금
종종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걸 발생과 생장으로 해석해버리면 답이 안 된다는 얘기 지금. 이해되니? 이제 자, 그 다음에 저지대에 살던 사람이 고산지대에 머물 경우 적혈구의 수를 증가시켰대요. 적혈구의 수를 환경에 따라서 뭐 시킨 거예요? 변화를 시킨 거지. 뭐로 빼야 돼? 적응의 사료로 빼야 돼. 이해되니? 그지? 그럼 봐. 선생님, 적혈구 수가 늘어나는 건 내 몸의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건데 그럼 이거를 발생과 생장으로 빼야 되지 않나요?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문장 의미하는 걸 잘 보란 말이야. 적혈구 수가 그냥 늘었다는 말이 나왔어요. 내 몸에서 적혈구 수가 그냥 늘었대요. 그럼 뭘로 빼야 돼? 발생과 생장이에요. 근데 앞에 조건 줬거든. 뭐에 의해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적혈구 수를 바꾼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거니까 적응의 사를 빼야 된다는 얘기야. 문장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해됐니? 오케이. 자, 민물고기에 대한 설명이래요. 쭉 읽어보면 민물고기의 경우 아가미와 체표를 통해 많은 물이 체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체액의 염분 농도가 낮아진대요. 그래서 민물고기는 부족한 염분을 아가미를 통해 흡수하고 먹이를 통해 섭취할 뿐만 아니라 묽은 오줌을 배설해서 염분의 손실을 줄인대요. 그래서 필요한 염분을 흡수하고 손실된 염분을 주부르면서 마지막이지? 뭐 말이 겁나 긴데 핵심이 이거거든. 삼투압 조절이래요. 뭐? 자극과 반응이 항상. 그렇지. 자극과 반응 중에 항상을 봐야 되죠. 그지? 그럼 이 사람이 도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정상 수준에 놨더니 이게 체온 조절이잖아. 대표적 항상성이죠. 그럼 2번은 뭐냐? 2번이요? 발생과 생장이죠. 그지? 세균 2분법 나왔네. 출합법 나왔네. 뭐예요? 생식과 유전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A형인데 O형이 자녀한테 났대요? 유전이에요. 핀치새는 먹이를 소화시키는 호흡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얻었대요. 물질대사야. 물질대사. 대다수 애들이 핀치새만 보고 아 적응과 진화네 그래요. 됐지? 먹이를 소화시켜서 흡수했지. 그리고 무슨 호흡을 통해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꺼내 쓴다니까 물질대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45번 볼게요. 자, 밑줄 친 내용에 해당되는 생명현상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골라보래요. 됐지? 대다수리가 엄청 많이 틀렸거든 이거. 설사를 하는 아기는 소변 양이 급감한대요. 됐지? 이유를 볼게. 일단 1번 한번 봐볼까? 1번 뭐니? 적응과 진화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안 배운 거야. 2번은 3단원 때 배우는 내용이고 이게 무슨 양 조절 과정이냐면 혈당량 조절 과정 중에 하나예요. 너희 때는 이거 안 물어봐. 알았어? 난 3단원 배우고 나서 물어볼 거고 어쨌든 혈당량 조절 과정이니까 무슨 성으로 봐야 돼요? 항상성으로 봐야 돼요. 자, 개구리의 수정란이 올챙이가 됐대요? 발생과 생장이 되는 거지. 4번 이따 설명하고 5번 볼게요.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나기도 한대요. 이거는 2단원 때 배우는 유전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됐지? 4번은 뭘 것 같아? 물질대사예요. 이거 몇 단원 때 다룬 내용이냐면 3단원 때 다룬 내용이에요. 됐지? 밀가루 반죽에 효모를 넣으면 효모가 무산소 호흡을 하거든. 무산소 호흡을 해서 뭘 방출시키냐면 이산화탄소를 방출시켜요. 그러면 반죽이 원래 이렇게 막 덩어리가 돼 있어가지고 안에 공간이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 뭘 넣어주면 효모를 넣어주면 효모가 사정없이 뭘 방출해요? 이산화탄소. 그럼 이산화탄소가 막 밖으로 뭐 하려고 그래?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효모가 뭐예요? 효모란다. 반죽이 뭐 한다는 얘기야?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야. 이게 됐지? 그지?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대사. 이산 다 빠져나가지. 됐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서 어떤 현상과 고르는지 이제 골라줘야 되거든. 그럼 설사를 하는 아기는 소변량이 급감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설사가 뭐야? 소화인데 소화 과정인데 소화가 잘 안 되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 지금. 네. 그 영양. 이게 뭐예요? 엉덩이. 봐봐. 내가 먹은 영양소 중에서 내가 체내로 흡수하지 못하는 거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지? 그 다음에 보통의 여기가 이제 대장인데 소장하고 대장을 지나면 영양소 중에서 물은 웬만하면 많이 뭐 하려고 그래요? 흡수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때 흡수된 물은 당연히 어디 속으로 들어가겠어? 혈액 속으로 들어가겠지. 이해되냐? 그럼 설사는 무슨 말이냐면 설사는 흡수를 못하고 오히려 물이 뭐하는 형이야? 빠져나오는 현상이야. 그래서 이 똥이잖아. 똥이 묽어져서 나오는 게 설사거든. 설사는 체내 물이 체외로 뭐하는 과정이야?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과정이에요. 이해되냐? 그러면 혈액 입장이야. 그럼 혈액 입장에서는 뭐의 양이 줄어요? 뭐의 양이 줄어? 물의 양이 감소한단 말이야. 물의 양이 감소하면 혈액의 농도가 어떻게 되게? 올라가겠지. 맞아요. 농도가 무슨 합이 돼요? 삼투압이 돼요.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물이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대장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혈액 속에 있는 물이 몸 밖으로 또 나가는 방법이 뭘 통해서? 오줌을 통해 빠져나가거든. 그러면 혈액의 농도가 높아져서 물의 양이 줄어든 상황이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은 뭐 시켜야 돼요?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변에 급감했다는 얘기는 무슨 압 조절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삼투압 조절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해됐지? 이 숨은 티 숨어 있는 거고 이 내용 역시 몇 단원에서 다룬 내용이냐면 3단원. 이해됐니? 이게 3단원 내용인데 어쨌든 이거는 삼투압 조절이므로 무슨 성 골라주라는 얘기야? 항상성. 전화 몇 번이야? 2번이 된다는 얘기. 됐지? 괜찮은 문제 중 하나죠, 그지? 자, 그 다음에 46번은 쉬우니까 바로 풀게요. 항생제를 투여해도 결핵균이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적응과 진화 중에서 진화제. 1번은 세포니까 물질대사제. 2번은 광합성인가 뭐예요? 물질대사예요. 3번 뭘까? 4번 볼게요. 살청제를 살포하면 살충제 저항성 모기가 증가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지. 맞는 거.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자극과 반응이지. 3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음물을 마시면 그냥 내 몸 체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봐. 얼음물을 마셔가지고 체온이 내려가는 거는 얼음물 때문에 내려간 거잖아. 내 몸에서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체온을 낮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어?